예, 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참 공영방송을 두고서 정파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너네들도 옛날에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아까 뭐 피켓 건 거 가지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렇잖아요. 훨씬 더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역사는 또 발전하는 거겠지요. 예. 자, 그런데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절차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부사장님, 네. 지금 이제 KBS가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를 뭐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별 뭐 토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체 방송 편성 과정 속에서 뭐 정부 혹은 여당 측의 입장, 그리고 야당 측 혹은 시민사회 입장, 좀 다양하게 입장들을 나오셔가지고 모든 프로그램 나오셔서 말씀들을 하실 텐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편파성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자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자, 그러면 개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뭐 다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프로그램 보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출연자나 MC들의 어떤 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고 최근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 정당마다 이게 또 주류 비주류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도 다소 주류에 조금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시는 또 의원들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그 소위 이제 우리 당의 주류를 막 비판을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 저 PD나 작가들이 균형되게 2대2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약간 주류 생각하고 좀 다른 약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분은 우리 편을 카운트를 안 해요. 에이, 솔직히 그렇죠, 뭐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얘기할 때는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자, 좀 정숙해 주십시오. 시간 계속 갔는데. 5분 드리세요. 자, 그래서 물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공방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분명히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과기부 장관이 정부와 여당 입장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반론권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왜 KBS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만 내보내느냐? 우리도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수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편파적인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통은 그 특정 방송에 한 분만 나와서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나면 저희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입장의 연사를 섭외해서 다른 반론이라고 딱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든지가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담당 주무장관이나 차관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또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소위 야권의 지지자들이나 야당의 관계자들은 야, 왜 당연히 편파적이니까 우리 입장도 좀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좀 통계를 좀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서로 간에 평가를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좀 편향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앞으로 아마 사장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저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편향되고 불리하게 하지 마라.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박민 사장 후보자에 대한 뭐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뭐 넘어온 것 같은데
예, 지금 20일 날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재판이 앞두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다는 그 참 대통령과 그 방통위의 그 오만과 오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뭐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예. 자, 그 이상인 부위원장님, 그 우리가 이상인 부위원장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KBS 이사회라는 존재는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이래저래 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예. 예. 그것도 뭔가 저희가 있을까봐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걸 물으셨어.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방통위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이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구성을 하는 것은 방통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성이 잘못되면 이사의 활동이 잘못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그 이동우 보궐이사를 추천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그 이상인 그 부위원장한테 추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언론 방송 종사자들 또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용산에서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그 사전에 이동관 위원장과 그 두 분이 이제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식 회의하기 전에, 그러죠? 회의 전에 제가 추천 의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추천 의사를 밝혔고 또 공식 회의석상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서로 짠 거죠. 뭐 추천은 당신이 하고 내가 동의하면 두 명이니까 결론 난다.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 순서를 짜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다. 어쨌든 논의를 시나리오로 한 한 것입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소꿉장난 같은 거죠. 그럼 이동관 위원장은 그 보궐이사 이동우 보궐이사에 대해서 그분은 사전에 정보를 갖고 계셨습니까? 제가 아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검증 과정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궐이사 추천은 그 일반적인 그 11명 이사 전체를 같이 선임하는 경우와 좀 달라서 그 내부 논의와 자, 그 아까 그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KBS 이사의 결격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정당법상 정당에 3년 이내 가입 경력이 없어야 돼요. 그거 검증하셨습니까?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 5.18 그 민주화운동위원 할 때도 다 그 부분은 검증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식 선대위 같은 거 참여 활동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 검증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런 결격 사유가 확인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결격 사유가 된다고요. 아까 그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추천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검증했던 그 검증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궐이사 자체는 일반적인 그 이사 추천의 경우는 좀 달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특히 외부에 5.18 민주화 위원회 운동 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그 위원으로 위촉되기 어렵습니다. 본인한테 그 정당 그분 당연히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나중에 그 전과조 그러니까 그 신원조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 기록이고 그 여러 가지 경로를 검증을 다 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그 KBS 사장님, 네.
실제로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면서 그 현실적인 그 문제가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점점점 더 그 수신료 수입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아까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KBS 대외방송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뭐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상태죠.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제작 지원해서 합의 118억을 요구를 했는데 단돈 1원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23년도에 124억이 편성돼 있던 것이 내년에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대외방송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KBS 고유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대로 편성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뭐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제 그 11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작비, 송출비들이 확보가 안 된다면 다른 쪽 예산을 당겨다가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이제 다른 분야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럼 KBS 감당되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라도 저희가 뭐 책무로서 맡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규모의 축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명 당시에 일성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KBS 대외방송 예산을 다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BBC 인터내셔널 같은 거 어떻게 만들죠? 이상임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 그 10월 10일 방통위원장께서 예, 알아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니까 어떻게 하실 저희 겁니까? 사업 성과의 필요성 예. 그리고 변화된 매체 환경 다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예.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예산이 전부 다 드러내진 겁니까? 이 부분은 뭐 그간에 여러 그 감축 필요성이라든가 또 사업 성과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된 결과였는데 지난번에 그 결산 소위 때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저희 10월 12일 국감에서도 이번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자, 그러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검토해서 국회에 증액 요청하실 겁니까? 예? 증액 요청하실 겁니까? 그 부분 위원장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고만 협의하면 국회하고 협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내부적인 그런 방침을 좀 협의해서 나중에 그 위원장이 워낙 센 분이니까 뭐 기재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 않습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네. 나중에 저 종합국감 때 예.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합국감 때까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KBS는 아마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있는 송출되는 뭐 국제방송의 대외방송이라든지 또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YTN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방송 다 예산을 다 지금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네. 그게 다 일종의 낭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KBS도 입장을 좀 분명히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KBS는 방송법에 명확히 기재된 저희 KBS의 책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 지원이 있을 때도 실제로 제 기억에는 40% 이하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60에서 70%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수신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유지되어야만 하고 저희가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 1분 드리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저 부사장님, 네, 지금 방심위에 가짜 뉴스 신고센터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KBS가 지금 몇 건 올라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게 10월 6일 벌써 열흘 전 받아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그 열흘 동안 얼마나 또 쌓였는지 모르겠는데 8건이네, 8건. 네. 10월 6일 현재. 근데 방송 쪽이 67건인가? 예, 67건이고 뭐 KBS가 사실 적은 편이에요, 지상파에서는. 근데 이제 MBC와 SBS는 주로 뭐냐면 JMS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KBS는 뭐냐면 다 주진우 관련된 거예요. 주진우. 8건 전부 다. 그런데 막 중복으로 막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주진우 그 라이브에서 가짜 뉴스가 이제 유포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방심위에서 하면 뭐 자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자 이렇게 방심위에 가짜 뉴스 센터를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부터 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또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 지적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 정당성이 있어야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수용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 참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 자체적으로 그 팩트 체크하는 기능들은 좀 잘 갖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인영 의원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최근에 제가 더빙과 관련된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각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그래서 뭐 수어 방송도 하고 자막도 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수어와 자막은 이제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음성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에는 더빙이 안 되고 요즘은 다 그냥 자막으로 하니까 이 시각 장애인들이 외화를 시청할 수가 없어요.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방통위에서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이상임 부위원장하고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데 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더빙 발송을 좀 예. 네, 뭐 그 더빙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정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판매하는 쪽 또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도 외화 같은 경우에도 판매하는 쪽에서 심지어 금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시장에서의 제약이 일정 부분 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청자들은 특히 외화에서 뭐 다큐까지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화에서 이게 더빙되는 내용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폐쇄 자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온에어되는 방송에서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의 인터뷰를 더빙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여전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화면 일부를 가리기 때문에 자막 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영화나 어쨌든 콘텐츠를 감상하는 분들 때문에 그 제약점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통위도 지난번에 주셨던 의견과 좀 진전된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방통위도 지난번 이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신료 납부 의무 해석이 다르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여당 뭐 방통위 법제처 KBS 해서 한번 이거를 납부 의무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부가 콩가루도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KBS 토론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지금 여기는 최경영이 최강 시사 관련된 자료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그 토론에 나와달라고 섭외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 국민의힘 의원이 섭외가 안 돼가지고 취소된 게 많아요. 예. 뭐 시간이 안 된다고 몇 번 그랬구만.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정 다 잡아놨다가 취소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예,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서로 어떤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때는 서로 적극적으로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럴 경우에 개별적으로 의원들하고 접촉뿐만 아니라 당 쪽에 얘기를 하면 적절한 사람들을 아마 섭외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KBS도 좀 적극적으로 섭외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근데 당에도 저희들이 뭐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여튼 서로 오해받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EBS 관련해서 이제 EBS 재원이 그러니까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으로 크게 이제 나눠진다고 보면 공적 재원이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재원이 한 70%인데 근데 이제 재정 구조가 취약해진다는 것은 이 상업적 재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줄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업적 재원도 그렇고 공적 재원도 근데 매년 공적 재원은 그래도 뭐 대략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적 재원이 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예, 교육 보조금이 좀 약간 들쭉날쭉했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BS가 판단하건대 그 현재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의 3대 7의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22년 기준입니다만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방송은 사실 프로그램이 뭐 거의 대부분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 교육도 많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60%는 공적 자금으로 조달이 돼야 6대 4. 그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좀 예, 제공할 수 그러면은 있을 것 지금 그 22년 기준으로 한 3천억이니까 60%면 6, 3, 18, 1,800억이고 지금 현재 876억입니까? 그렇죠? 800,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전 제도적으로 뭐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할애하는 아주 정률로 할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제도